자, 이번에는 셔터 스피드를 활용한 촬영 기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실패한 경우의 사진입니다. 놀이동산에서 친구, 가족들이 회전 목마를 타고 있는 것을 촬영한 사진인데요. 결과물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나왔죠. 노출도 적정이었고 구도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결과물이 나온 이유는 셔터 스피드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의 셔터 스피드는 15분의 1초로 움직이는 것을 담기에는 셔터 스피드가 너무 느렸죠. 이때는 피사체의 움직임을 감안해서 셔터 스피드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분의 1초로 촬영한 이 사진은 피와 식별이 가능한 사진으로 잘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런 운동성이 느껴지게 촬영을 의도적으로 해야 할 때도 있는데요. 돌아가는 바람개비이지만 첫 번째 사진에서는 마치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셔터 스피드를 조절하여서 250분의 1초를 4분의 1초로 바꾸면 두 번째 사진과 같이 운동성이 느껴지는 사진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법적으로 장노출을 하여서 밤하늘의 별을 찍거나 또는 도시의 야경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AV 모드와 TV 모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모드의 선택은 내가 사진을 어떻게 찍겠다는 결정을 하는 첫 단추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촬영하는지에 따라서 촬영 모드를 잘 선택을 해야 효율적인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조리개 우선 모드인 AV 모드는 조리개 값을 우선으로 해서 촬영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조리개 값을 설정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다 알아서 해주는 반자동 모드라 했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인 TV 모드는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정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카메라가 알아서 조절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M 모드가 있습니다.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모두 촬영자가 조절하는 완전 수동 모드입니다. 조리개 우선 모드와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는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니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촬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M 모드로 선택해서 촬영을 하면 되지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리개나 셔터 스피드 모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촬영 모드 선택의 주요 이유가 될 수 있지만 조리개 우선 모드와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에 적합한 촬영 상황이 있습니다. 우선 조리개 우선 모드는 펜 포커싱과 아웃 포커싱을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만약 아웃 포커스를 하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 조리개를 열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사진 촬영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는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순간 포착하거나 또는 반대로 셔터 속도를 느리게 해서 화면을 연출해야 하는 상황에 유용합니다. 예로 운동 경기를 하는 모습을 순간 포착할 때라든지 흐르는 물을 느리게 해서 속도감을 강조할 때 적합합니다. 또한 야경을 찍을 때도 이 셔터 스피드 모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디지털 카메라를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촬영 모드는 기본적으로 M 모드를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카메라를 배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M 모드를 놓고 찍으면 더 빨리 카메라를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시연을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연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화면상에서 보여지는 부분이 지금 촬영하고자 하는 난로입니다. 전기 난로이고요. 뒤쪽에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면 LCD 모니터에서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하죠. 이것을 보게 되면 M 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M 모드로 설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촬영자가 모든 것을 수동으로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분의 1초 또 F값 5.6을 내가 다 수동으로 조절을 해서 노출 값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밑에 보면 ISO가 지금 있습니다. 2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것들이 서로 삼각관계를 가지면서 유기적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노출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렇게 보는 거 있었죠? 여기 가운데 0을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것은 노출이 부족이 되는 것이고, 또 플러스 쪽으로 가는 것은 노출이 과다로 되는 것입니다. 밝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20분의 1초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값이 5.6으로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노출이 보면은 약간 오버로 되어 있죠.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밝게 하기도 하고 또는 좀 더 의도적으로 어둡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지금 노출이 약간 오버되어 있는데 요 미세한 부분이지만 한번 우리가 F값을 조절을 해서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F5.6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수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리개가 열린다? 기억하시죠? 자, 수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에 보게 될 때 이 부분에서 노출값이 0에 가깝게 있는데 만약에 조리개 값을 수치를 낮춰줘서 더 크게 열어준다면 빛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면 노출 오버 쪽으로 가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6이 아니라 4.0으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면 지금 화면에서도 보다시피 굉장히 밝아졌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 노출 값을 보게 되면 한 스텝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요. 이것을 만약에 2.8이 아니라 8.0으로 한다. 5.6이었는데 8.0으로 하게 되면 반대로 노출 값이 어두워지겠죠. 그죠? 반대로 이렇게 검은 화면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1, 한 스탑이 내려갔죠. 그렇죠?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8.0이라는 게 있고 F값이 5.6, 아까 5.6에서 시작을 했었죠. 5.6에서 8.0, 여기 세 스탑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 아날로그 카메라에서는 이 기준이 5.6, 8.0, 11 이런 식으로 현재 보이는 수치에서 세 스텝이 이렇게 건너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6에서 8.0으로 가는 그 사이가 두 칸이 더 있죠. 이것이 디지털로 오면서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본 한 스텝을 얘기하는 것은 5.6에서 8.0으로 가는 것을 한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6에서 6.3, 7.1 이것은 3분의 1 스텝씩 더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아까 이제 보았듯이 자, 8.0이게 되면 여기서 한 스텝이 밑으로 마이너스 1로 간 것이죠. 그죠? 자, 한 스텝을 더 플러스 시켜주려면 조리개를 열어줘야죠. 자, F5.6으로 가겠습니다. 5.6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노출로 이렇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셔터 스피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셔터 스피드가 20분의 1초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자, 클릭을 해서 보면 만약에 20분의 1초가 아니라 60분의 1초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더 어두워질까요? 밝아질까요? 네, 그렇습니다.
셔터 속도가 20분의 1초보다 60분의 1초가 더 빨라지는 거죠. 수치가 높아질수록 그 끊는 시간이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적게 들어오는 것이죠. 자, 60분의 1초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스텝이면 40분의 1초가 되겠네요. 현재 여기에서 보면. 자, 40분의 1초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두워지죠. 아까 조리개 값을 변화를 줘서 한 스텝을 어둡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셔터 스피드도 한 스텝을 줄여주니까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더 느리게 해준다면 밝아지겠죠. 아까 20분의 1초였는데 여기에서 세 스탑을 더 이렇게 올라가면 10분의 1초로 되겠죠. 자,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밝아졌죠. 이렇게 보면 자, 노출 게이지를 보게 되면 한 스텝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0분의 1초로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정상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정상 노출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조금 어둡게 보이죠.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바깥쪽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실내에서 바깥을 보고 찍기 때문에 바깥쪽이 밝고 안쪽이 좀 어둡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촬영자가 임의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서 20분의 1초 5.f6, 5.6 그러니까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의 관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자, ISO 값입니다. 여기에서 2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ISO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O가 100에서 200, 200에서 400 이렇게 한 스텝씩 올라가는 것이 100, 200, 400인데 디지털로 와서는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겁니다. 중간에 3분의 1 스텝씩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자, 200에서 만약에 100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그렇죠. 100으로 하게 되면은 더 어두워지는 것이죠. 감도가 200에서 100으로 돼서 빛을 적게 받는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으로 하면 어두워졌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노출 한번 보죠. 여기에 노출 값을 보게 되면 아까 그 자리로 왔죠. 여기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죠? 또 반대로 200이 아니라 400으로 하게 되면 한 스텝을 더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밝은 톤이 될 것입니다. 자, 한 스텝이 더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노출이라는 부분,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ISO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세 가지를 유기적으로 잘 조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카메라의 메커니즘인 노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세 가지에 의한 노출값을 제대로 읽어내는 법도 익숙하지 않겠지만 이를 내 신체 기관처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분위기로 멋진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세 가지 노출법은 사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에 익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고 그 결과 차이를 눈으로 구분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이 중요한 만큼 많이 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